제천 단양이 그동안 그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그 소외와 그 낙후의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게 그 도시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부권 발전 포럼이 그 경찰청장님하고 같이 지역의 발전을 균형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기적의 여건이었어요. 박달재, 다리째 넘어오면서 우리 유행가 가사에 울고 넘는 박달재 이건 뭐 들어보셨을 거로 압니다. 사실은 박달재를 넘어오면서 많은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통의 인프라, 접근성의 문제보다 제천이 기업을 하기 좋지 않은 그런 도시가 이렇게 알려져 왔죠. 뭐 현재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왔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행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제천이 천혜의 관광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조선시대 3대 양령 시장으로서 또 국제 한방 바이오를 좀 앞두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천의 도민체육대도 지금 좀 예정돼 있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청장님 제가 이렇게 언뜻 좀 생각을 한 게 정말 이렇게 지역 발전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 차원에서 그 경찰이 그 관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마경찰이나 이런 거를 특별히 제천 단양에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건 어떠신지. 사실은 제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뭐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등의 문제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오늘 제천 단양에 오신 김에 적극 제천 단양에 선물 하나 주신다는 생각으로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선물은 드릴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다 말 몇 마리 갖다 놓고 풀어서 말 타고 다닌다고 그게 될 것이냐. 그게 된다고 하면 뭐 100마리라도 드리지. 그죠? 근데 무엇이 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한테 큰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지역이든 어떤 땅이든 어떤 사람이든 멈춰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어떤 일생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그 이후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 없었던 것이냐, 이건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게 해필이면 우리 때에 이 지역이 그런 데냐?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때 언젠가 발복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쓰여짐이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공장을 다 때려쳐서 여기에 온갖 쓰레기와 오염된 것을 다 갖다 내려 놓으면 향후 미래 시대에도 이 땅이 발복돼서 쓰여질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로 성장 발전해 가며 인류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이것이 가늠이 돼요. 그죠? 지금 현재로 가면 제가 지금 미친놈 소리 하는 거죠. 저거 알지도 못하고 네가 뭘 기업을 알고 뭔 산업을 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요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제 36년 수탈을 당하고 6.25라는 전쟁을 겪어왔던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픔을 딛고 세계에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부를 형성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아직 진입은 안 됐지만 선진국의 맨 밑바닥, 중후진국의 최고 위에 서 있는 이러한 위대한 나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지금 이 지역의 역할은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머무는 한 이 지역은 이 이상 쓰여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지역의 용도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오가지 못하게 철저히 가둬놓고, 그런 상황으로 여기를 왜 은둔시켜 놨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쓸모가 없으면 이 땅을 왜 그렇게 놓겠느냐라는 거죠. 이 쓰여질 때 바르게 쓰여지게 하려면 원형 보존이 잘 돼야 돼요. 원형 보존. 이 원형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차단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전부 공장 갖다 때려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접근성이 나쁜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공인들 계시니까 공장을 진다면 접근성이 좋은데 짓겠어요? 나쁜데 짓겠어요? 접근성은 뭐를 중심으로 형성돼요? 교통과 이 지금 생산하는 생산물을 소비해줄 그 소비처를 중심으로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산업이 있어요? 여기다 공장을 쳐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리를 뭐 옛날에 도가 안 튀어도 딱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산업이 이거 이상 더 확장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아니면 이거보다 정체되거나 침체된다. 이 두 가지 놓고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침체되거나 쇠퇴된다라고 보시는 분. 판단이 안 되시나요? 지금 상태로 가면 확장되고 번영하기보다는 정체되고 침체돼 가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예요. 그런데 맨만한 데 놔두고 왜 이 꼬랑창이로 공장이 들어오냔 말이죠. 기업체가 들어오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면 이 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상태로 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기본 그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념 외에 이 나라의 번영된 상태가 어떤지 아시고 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바르게 가는 나라일 것이냐. 지금 농업부터 시작해서 농업,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이 모든 산업 여건을 전부 한 세트로 그것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 사회에 나라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어딜까요? 그게 우리나라 아닌가요? 맞나요? 예? 우리나라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